그러면 첫 번째가 편안한 상태, 두 번째가 마음의 고통 상태.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네.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살다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다든지 이런 큰 일상적이지 않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우리 모두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게 돼요. 빨간불이 딱 켜졌을 때는 신호가 옵니다. 여러 형태의 변화가 옵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초조하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절망하고 너무 비통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그 슬픔이 올라와 잠을 이룰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몽에 시달리고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호흡도 가빠진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화장실을 자꾸 들락날락 한다든지 지진 때도 저희가 지원을 하러 갔었는데 그 충격 때문에 자기가 시험을 보겠다고는 해놓고 막상 시험 치러 가지 못했던 결시율이 그 어느 해 때보다 높았어요. 다시 또 땅이 흔들리고 또 지진을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반드시 주변의 도움이 필요로 되는 그런 상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셨죠? 저희는 감염병 재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염병 재난은 다른 재난과는 다르긴 합니다. 다른 재난들은 굉장히 짧은 기간 강력한 형태로 확 일어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피해자도 분명해요. 그러나 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 바이러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 정신건강의 적신호가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사실은 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큰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는 누구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런 어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고 지금 나에게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 마음처럼 같이 도와줘야 돼요.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어쩌면 제 소원인데요. 모든 국민이 심폐소생술 연습하잖아요. 막 실습도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심리학적 응급처치에 대한 Psychological First Aid 그게 뭔지를 이해하시고 그런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적 응급처치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적인 응급처치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상태는 반드시 주변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고 여차하면 응급처치를 해주어야 되는 거고 여차하면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반드시 심리학적 그렇죠. 피나면 반드시 응급처치 해야죠. 네. 응급처치를 현재까지 심리학적 응급처치를 잘 안 해왔어요. 우리 사회가 장기화되고 정신질환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움의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뼈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형외과를 가고 위장질환이 있으면 내과를 가는 것처럼 뇌 기능에 이상이 왔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 정신질환입니다. 뇌 기능에 분명한 이상이 온 거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질환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에는 ADHD, 주의력 결핍 과행동 장애라든지 우울 장애라든지 불안 장애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또 조울증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은 명백한 뇌 기능의 이상이 초래가 된 질환들이고요. 조기에 발견해서 또 조기에 치료할수록 충분히 많이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의 부분을 훨씬 늘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정신질환이 된다라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심리학적 응급처치도 안 되고 주변의 도움도 제대로 못 받았을 때는 그게 커져서 정신질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와는 무관하게 뇌기능의 이상으로 인한 정신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는 유전적인 또 생물학적인 어떤 소인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게 믹스가 되면서 우리의 뇌에 실질적인 이상을 초래하는 거예요. 정신질환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많이 갖고요.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굉장히 나와는 다르고 소수의 사람들이나 걸리는 병이야 라는 인식들도 사실은 많아요. 하지만 일평생을 살면서 한 25%
4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정신질환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흔한 겁니다, 사실은. 소위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또 인식의 결여, 또 낙인, 이것 때문에 25%나 되는 분들이 훨씬 상태를 완화시켜서 본인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의 기회가 많이 봉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갈 길이 멀다. 우리가 뭐 어쩌다 한번 우울하다, 울적하다라고 해서 우울증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최소한 주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말 잠도 잘 못 자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리고 의욕도 떨어지고 실제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는 학교 생활이라든지 일상 생활을 잘 유지 못할 정도의 기능상의 손상이 오는 상태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전문가로서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 잘 챙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사연이 있으신 분들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주변에서 정신건강 문제 상태에 있는 친구가 있거나 아이들이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일상을 유지하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애도 반응이라는 걸 거쳐요. 그 상실을 슬퍼하고 또 그 상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건강하게 애도 반응을 마치고 정신질환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밥 먹는 거, 자는 거, 또 우리 아이들 같으면 학교 가는 거, 수면 시간 지키는 거 같이 있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을 수용해주고 있는 그대로 부정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밥 한 끼라도 맛있는 거 해서 싸다 주고 그리고 야 너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러냐라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해주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심호흡을 한다든지 복식호흡이라든지 소위 마음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안정화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격하게 불안하고 그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도록 그 순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참아라. 나도 그런 경험 했었다. 곧 나아질 거다. 조금만 더 참아라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섣부른 조언, 그 상대방이 경험하는 문제를 덮어두려고 하는 식의 방식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심한 강도의 감정적인 행동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할 때는 그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겠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심한 충격이나 불안에 처했을 때 우리 마음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기법들이에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고요. 심호흡, 복식호흡, 근육이완법, 착지법, 나비포옹법.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지금 해볼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호흡에서 중요한 거는 내쉬는 숨이에요. 끝까지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쉼으로써 우리 몸 안에 있는 긴장이나 불안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특히 심호흡은 언제 좋으냐면 과호흡 상태에 특히 도움이 많이 돼요. 3번을 기본으로 한 세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끝까지 하고 최대한 길고 끝까지 한번 쉬어보려나 라고 얘기를 해서 하면 도움이 되고요. 복식호흡은 어려운 건 없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내쉬고 그리고 배를 부풀리고 천천히 내쉬고. 신경계가 부교감 신경계인데 이거는 우리 마음을 안정화시켜주는 신경계예요. 산소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 산소를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부교감 신경계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또 배를 부풀리고 배를 천천히 집어넣고. 아시겠죠? 복식호흡을 많이 하면 우리 뇌의 뇌파의 상태가 많이 바뀌어요. 우리가 수면 상태 때는 그 신체가 이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완 상태의 뇌의 상태와 아주 유사한 상태로 가게 돼요.
세 번째는 중진적 근육 이완법이라는 게 있어요. 불안해지면 우리 몸이 긴장해요. 빳빳해지고 굽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꼭 충격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손, 팔, 다리, 배, 가슴, 어깨, 목에 이르기까지 쫙 할 수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한번 주먹을 꽉 쥐어보셔. 꽉 쥐고 꽉 쥐었어요. 네. 느낌이 오세요? 네. 자, 한 2초쯤 그 느낌을 느끼고 팍 풀어보세요. 좀 어떠셔요? 모르겠어요? 긴장이 쫙 풀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거를 한 번 더 꽉 주고 팍 푸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중진적 근육 이완법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한 힘을 우리가 줬다가 풀므로써 이완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팔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어깨도 할 수 있고요. 네, 사실은 배도 할 수 있고요. 아시겠죠? 얼굴도 할 수 있어요. 얼굴 그렸다가 팍 풀면 우리의 긴장을 푸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이거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되죠. 같은데요? 많이 네. 도움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해보는 거 가면서 뭔가 풀리는 기분이 들어요. 들죠. 네. 실제 그렇습니다. 네. 착지법이라는 거예요. 착지. 착지가 뭐냐면 이게 제 발이라면 네. 발을 땅에 딱 딛는 네, 착지법이죠. 네. 편안하고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공포스러운 거를 계속 재경험을 한다든지 이럴 때 아이들이 이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비현실감. 그러니까 이게 현실 같지가 않고 네. 비현실감, 또 심할 땐 해리 증상이라고 해서 불안에 너무 압도돼서 지금 현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심호흡, 복식호흡 이 자체도 진행이 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발꿈치면 네. 발꿈치를 댔고 땅에 한번 쿵 부딪혀 보세요. 소리 나게? 네, 소리 나게 쿵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 발바닥이 땅에 딱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느껴져요? 네. 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 쿵 하고 우리 발을 붙여보자. 너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드니? 지금 너 주위에 보이는 물건이 뭐가 보이니? 네. 보이는 물건 세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현실에 지금 있는 것으로 돌아오게끔 도와주는 거가 착지법인 거예요. 그거는 나비 포옹법이라는 거예요. 한번 지원 씨 저 따라서 이렇게 해볼래요?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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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닥. 예, 좌우. 이 동시에는 아니에요. 동시에 하면 안 돼요? 동시는 아니고요. 좌우 교차. 저희가 이거 교차 자극을 하는 거가 과학적으로 의미가 사실 있거든요. 손을 갖고 할 수 없는 분들은 종아리 해도 됩니다. 종아리 위를 해도 좌우 좌우. 한 세트를 한 번 하는 거를 15번에서 20번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한 세트. 한번 또 다시 심호흡을 한번 깊이 하고, 자, 한 번 더 따라서 해볼까 해서 또 한 번 하고, 또 깊이 심호흡하고 또 한 번 하고 섞어서 해도 되고요. 이 극심한 불안에 이렇게 사로잡혔을 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공포나 불안에 또 휩싸이거나 또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도 좋은 팁이 되는 그런 네. 기법입니다. 그 4가지 정신 건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시청자 여러분, 방송 보시고 강쌤께 조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